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신 히트펌프 기술 동향으로 주로 산업에 쓰이는 히트펌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 중심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작년부터 히트펌프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 히트펌프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열교환기, HVAC, 서멀 에너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시험 평가, 콜라스 시험 기관, 냉난방 분야 시험 기관이고요. 그리고 충냉 시험 기관, 그리고 이제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전에 냉동부문위원장과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지회 지회장을 맡았습니다. 저희 그 히트펌프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효율 친환경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히트펌프 핵심 기자재 기술, 그리고 히트펌프 응용 및 열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기술 혁신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열에너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제 처음에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적용 히트펌프 냉각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히트펌프에 대해서 요즘 기술 동향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기술 동향 개요는 우리가 탄소 중립 그리고 재생 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소비 산업 대응이 핵심 동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온 히트펌프 기술이 부상하는데 산업에서 필요한 열 수요, 우리가 이제 100도, 200도 더 넘게는 300도 이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열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은 냉난방, 급탕, 통합형 에어투워터 시스템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대응하기 위한 폐열 회수 및 액침 냉각 기반의 히트펌프 응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에 맞춰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시장을 간단하게 한 줄씩 보면은 유럽은 REPower EU 그리고 힙펌프 엑셀러레이터 중심으로 시장이 확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산업용 히트펌프의 보조금이라든지 수요처 중심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보급률이 낮고 고온 제품과 R&D 실증에 대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경제 정책이 좀 미흡한 부분도 아직 보급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히트펌프 기술의 중요성은 이 IEA 넷제로 로드맵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히트펌프 기술을 지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기후행동계획 2030년까지 600만 대의 히트펌프 공급, 그리고 REPower EU에서 유럽 내 6천만 대의 히트펌프 공급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10대 미래 기술에 히트펌프가 들어 있었고요. LG전자에서 글로벌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출범하였고, 더불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차에서도 히트펌프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트펌프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온 히트펌프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온 히트펌프는 고온의 공정열 수요가 많으나 히트펌프의 고온부 온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유럽의 어떤 자료인데 여기서 100도, 200도 수준의 열이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열인데, 그 이상 200도 이상, 300도, 500도 이상의 열도 많은 산업체에서 이러한 열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림에서 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재 이제 우리가 합성 냉매로 할 수 있는 건 한 165도 정도 한계인데, 그 이상의 온도는 자연 냉매나 뭐 MVR 같은 것을 써갖고 280도 정도까지는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주요 플레이어로는 우리가 이제 고베스트리나 뭐 AMT, 여기 스칼라 파브릭, 그다음에 필러, 스프링사 등 뭐 유럽, 독일, 뭐 일본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
다양하게 이제 식품이라든지 화학, 제조, 종이, 제지 공정, 그다음에 뭐 특수용지나 관련된 제지 공정 등에서 활용 온도를 보시면은 이제 100도 이상의 뭐 138도, 152도, 그리고 뭐 140도, 175도 이런 온도대의 온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열원 온도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어떤 부품으로서 이제 압축기가 중요할 텐데 고온용 무급유 터보 압축기는 이제 일본하고 EU 쪽에서 가장 앞서서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산업용 히트펌프를 보면 이제 주요 연구기관이 이제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LG전자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태양연기라든지 귀뚜라미 범양냉방, 센츄리, 매그플러스 등이 이제 과제 등을 통해서 관련된 산업용 히트펌프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는 뭐 저희 기계원뿐만 아니라 애기원, 생기원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정부 과제로는 작년, 재작년에 선알틱급의 터보 히트펌프 개발 및 제지 건조 공정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실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냉매와 연용량, COP 그리고 활용 온도, 열온 온도에 따라서 그 사이트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는 이제 과제가 종료가 됐고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뭐 100도에서 200도 사이 온도보다 더 높은 고온의 산업용 히트펌프 개발도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DLR 연구소에서 먼저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기관과 그다음에 독일의 DLR 연구기관이 서로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서로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DL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스 브레이트 사이클 또는 리버스 랭킨 사이클로 리버스 브레이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50도에서 300도 사이 작동 매체는 에어고 그다음에 리버스 랭킨 사이클로 하는 경우에는 200도 정도의 스팀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히트펌프를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는 300도씨를 타겟으로 하는 리버스 브레이트 사이클로 작동 매체 에어를 통해서 COP 1.5 그리고 열교환기 그다음에 열 저장 그다음에 터보 기계 그다음에 그 전체를 시스템으로 묶어서 우측 아래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이제 전기 소스가 필요한데 리뉴어블 에너지로서 이제 전력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산업의 폐열을 공급받고 그다음에 산업체에서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시스템 요소에서 이러한 시스템 요소에서 각각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사이클과 시스템 분석, 그 다음에 열교환기, 그리고 터보 기계, 산업의 공정열, 수요와 공급을 일치하기 때문에 필요한 열 저장 장치가 필요로 해서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히트펌프 활용 냉각 부분에 대한 기술 동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올해 데이터 센터 학술 강연에 LG전자에서 발표하신 그림의 일부를 따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분야의 응용 기술은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칠러, CDU, 칩 쿨링, 폐열 활용 히트펌프 분야를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요 쿨링 솔루션으로서 칠러하고 이 CDU 분야에 있어서 이제 무기부 터보 압축기, 마그네틱 베어링, 그다음에 AI 머신러닝을 적용한 최적 운전 등을 통해서 LG전자를 선두로 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활용열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응용 기술을 보면은 첫 번째는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난방 기술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폐열을 활용해서 흡착식 히트펌프를 구동해서 하는 냉방 기술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미활용률을 활용하는 ORC 발전 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ORC 발전을 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여러 열을 받아서 다시 승온을 시켜갖고 필요로 하는 그 수요처에다 공급하는 히트펌프의 그 난방 기술이 있겠고, 흡착식 히트펌프 냉방 기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폐열에서 나오는 열을 모아갖고 다시 데이터 서버로 냉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미활용 활용,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기술로 실제 적용된 예를 보면은 이 그 파리 올림픽에서 그 수영장에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이제 폐열을 가지고 열을 공급하는 활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한 28도 되는 낮은 온도의 열을 승온을 시켜갖고 이제 65도로 만들어서 필요한 이 수영장에 공급하는 걸로 했고, 하단을 보면은 이때는 이제 영국의 예인데 마찬가지로 수영장 풀에 열을 공급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열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면은 흡착식 이제 칠러를 통해서 다시 냉방을 하는 기술인데, 그 서버에서 나온 열을 모아갖고 히트펌프, 그 흡착식 히트펌프의 구동열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동열로 활용하게 되고, 그 칠러에서는 이제 차가운 그 냉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냉열을 서버를 냉각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좀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연구 발표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된 과제로는 이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을 적용해서, 그리고 흡착식 히트펌프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그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 액침 냉각을 통해서 흡수하는 수집된 폐열을 가지고 그다음에 열경기를 통해서 이 흡착식 칠러 쪽에 공급을 하게 되고, 공급된 열을 가지고 다시 이 증발기에서 서버에서 나오는 그 고온의 열을 다시 냉각시키는 용도로 이 칠러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나머지 반응열에서 또 버려지는 열은 그 쿨링 타워를 통해서 외부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저희는 이제 이 과제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반응기, 그다음에 증발기, 그리고 응축기, 그다음에 열경기 네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히트펌프의 어떤 기술 경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즘 이 디지털 트윈 쪽으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히트펌프 쪽에서도 적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테이블은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발췌했는데, 위에는 이제 연구기관, 가운데는 기업체,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학교로 이렇게 나눠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기관을 보면은 이제 NREL이나 덴마크 쪽에 DTI, 그다음에 프라운호퍼,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소 등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여기 글램딘플렉스하고 덴포스, 그라디언트, 체다, 그다음에 학교로는 리버풀, 그다음에 TU 드레스덴, DTU, 코넬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히트펌프에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적용했느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건물 HVAC 시스템에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예측 제어, 그다음에 산업용 히트펌프의 실시간 제어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이 성능 시험, 가상 물리 병행을 시험을 해서 어떤 에너지 절감을 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뭐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제어기의 성능 향상, 지역 난방에 대한 그리드를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용 열펌프 스마트 제어기로 활용해서 난방비 절감, 그 주택 난방에 대한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히트펌프의 전주기 다중 모델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는 사례, 그다음에 도시 규모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로 구현하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히트펌프에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거를 다시 통신하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모델에 해당하는 이 가상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기술의 기열은 뭐냐면, 에너지 최적화,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 유지 보수 또는 예지 보수, 그리고 효율 향상, 신뢰성 향상 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모델이 잘 갖춰지면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가지고 언제 우리 그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그거를 통해서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트윈 모델이 잘 갖춰지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하드웨어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설계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에너지 절감을 미리 좀 얼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면, 퍼듀하고 EDF의 사례인데, 여기 목적은 뭐냐면 히트펌프의 이제 효율적인 제어 그리고 스마트 운전 전략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전기 요금이 좀 변동성이 있는데, 전기 요금이 싼 시간대에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력 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작동을 감소를 시켜서 전반적으로는 운전 전략을 스마트하게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제어한다라는 방향입니다. 대상은 이제 100제곱미터 정도 되는 실험용 주택, 그리고 시스템의 그 히트펌프 타입은 공기물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했고, 구축 방법은 여기에 이제 모델리카를 이용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각 요소기기에 대한 정교한 모델링을, 뭐 연력학 법칙, 물리 데이터를 반영한 정교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실험실 검증을 하는데, 여기에 EDF 프랑스 전력공사의 기후 챔버에서 실험을 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히트펌프 제어기하고 연결해서 그 절감 효과를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을 썼고, 성과는 저희가 이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성능 예측이 가능함을 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운전과 에너지 절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의 간단한 계략도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에어투워터 펌프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델을 구축하고 하는데, 이제 그 힐스라고 하는 하드웨어 인더 루프 테스팅을 수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가상 모델을,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물리 기반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고 실험실 검증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실제 구축된 하드웨어하고 연결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효과를 확인하는 거였고, 간단하게는 이제 트윈 모델에 각종 이 센서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리얼 데이터로 대상 제품인 히트펌프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구축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체다 프로젝트 사례는 좀 독특한데, 여기는 이제 물리 기반 모델이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이제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건데, 이 덴마크 학교하고 협력 파트너들이 서로 주거용 공기열 히트펌프에 저비용 센서를 적용하고 AI 기반 디지털 트윈을 도입해서 난방비를 저감한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과 에너지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거용 히트펌프, 여기에 히트펌프 타입은 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입니다. 저비용 IoT 센서를 설치해서 온도, 전력 사용량, 운전 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여기는 이제 물리 기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수집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트펌프의 동작 데이터를 이용한 가상 트윈 모델을 구축을 하고,
AI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뭐 미리 가열을 한다든지 비싼 시간대에는 작동을 중지시키고 그리고 쾌적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운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난방 비용이 30에서 40% 절감, 쾌적도를 유지했다.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떤 물리적 특성을 데이터를 가지고만 어떻게 좀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주거용 히트펌프에 적용된 사례인데 유사하게 브레인박스 AI라는 여기의 경우에는 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HVAC 에너지 최적화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린 모사도인데 결국은 이 히트펌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가 부착이 돼 있고 이 센서를 리얼타임 데이터로 받아서 이 디지털 트윈 모델에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거꾸로 컨트롤 제품에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신호를 줘서 에너지 절감과 그다음에 쾌적성을 확보한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LG전자 사례인데 다양한 이제 가상화 개발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상업용 에어컨 쪽입니다. 이 가상화 모델을 실제 환경 요소하고 정밀하게 통합해서 시스템의 동적 반응을 이제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결과를 이제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그런 사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거를 정밀한 디지털 트윈 모델로 이미 각각을 다 검증을 했고 그 검증된 모델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통합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공조 시스템의 어떤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모델에 해당되겠습니다. 상업용 에어컨 외에 지난번에 이제 보여주신 이제 LG전자에서 보여준 사례는 이제 건조기 히트펌프로 건조시키는 건조기 사례도 있고 뭐 다양한 제품에 현재 이러한 디지털 트윈 모델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고온 히트펌프에 대한 실증 그리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히트펌프의 AI 융합형 시스템 개발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식품, 제지 등 산업별 특화 솔루션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필요할 것으로 확보돼야 될 것으로 보고 민간 협력 R&D하고 수요 연계 실증 사업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트펌프는 더 이상 보조 기술이 아닌 주력 열 에너지원인데 지금 탄소 중립의 어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요한 핵심 열쇠로서 이 히트펌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